2025년 가을,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말 중요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거대한 세 가지 사건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이런 글로벌 정상회의가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엄청난 기술 동맹이람? 또 온 나라의 시선이 쏠린 전직 대통령 재판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개의 점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 제체, 다들 아시죠? 바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힘겨루기가 시작된 겁니다. 회의의 핵심 뭐였을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경제 철학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부터 살고 보자 하면서 보호무역, 관세 장벽을 내세웠고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아니다. 예전처럼 WTO 같은 시스템으로 다 같이 자유무역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비전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해요. 패권주의는 재앙만 부를 뿐이다.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겠어요? 딱 봐도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아주 날선 비판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미중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와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빅뉴스가 터집니다. 바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핵 추진 잠수함, 그 핵심 기술을 이전받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그냥 잠수함 하나 사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카드고요. 더 대단한 건 미국이 이 기술을 지금까지 딱 한 나라, 영국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당연히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핵 비확산 의무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섰죠. 그만큼 판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제정치, 군사적인 움직임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의 경제, 기술의 미래랑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거든요. 바로 두 번째 이야기, 거대한 AI 동맹으로 이어집니다. 에펙 기간에 발표된 기술 협력 규모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4조 원입니다. 14조. 이건 그냥 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전체를 건 거대한 베팅이라고 봐야죠. 이걸 AI 플랫폼 동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냥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GPU 몇 개 파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최첨단 GPU를 공급하면 우리 기업들은 또 투자를 하고 서로 인프라를 같이 깔아주는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자는 전략적 동맹인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라인업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물론이고요. 삼성전자, SK, 현대차, 네이버 클라우드까지. 와, 이건 한국을 AI 최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드림팀, 거의 어벤져스급 아닙니까? 이 동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더 재밌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신 GPU 26만 장을 쫙 깔아주면 삼성은 거기에 꼭 필요한 HBM 메모리를 최우선으로 공급해주고요. 또 현대차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로봇 같은 분야에 30억 달러를 같이 투자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메모리, 그리고 투자까지 이 세 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굴러가는 거죠. 자, 이렇게 밖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각, 나라 안에서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완전히 국내로 돌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재판입니다. 재판 분위기가 얼마나 팽팽했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 있었죠.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면서 아내를 그냥 김건희라고 부르니까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김건희가 뭐야? 뒤에 여사를 붙여야지!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른 겁니다. 법정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겠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남편이 이렇게 법정에서 아내의 호칭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 바로 그 김건희 씨 본인은 경호처장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검법 통과되면 압수수색 들어올 텐데 경호처에서 그거 못 막아주나요? 라고요. 한쪽에서는 명예를,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던 이 대비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양쪽 말이 완전히 달라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를 정리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명령인데 그 자리에서 왜 아무도 반대 안 했냐?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런데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특전사령관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한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라고 똑똑히 명령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증거인멸 문제로 가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식 전화기 그냥 로그아웃하라고 보안 조치만 지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 얘기는 또 달라요. 서버 기록을 아예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어요. 이 직원들이 그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서버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보죠. 외교 안보, 첨단 산업, 그리고 국내 정치까지 전혀 달라 보이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합쳐지면 과연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첫째, 지정학적으로 초강대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도 핵잠수함처럼 우리만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둘째, 기술적으로는 AI 동맹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져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는 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일종의 정치적 대수술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기술력을 키우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의 묵은 과제를 해결하려는 이 복잡한 방정식을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발걸음일까요? 아니면 그저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던 강대국 사이의 갈등,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2025년이라는 시대에 맞게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타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